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있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 차트 볼 때 김민규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알트코인은 제가 차트 쭉 봤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알트 차트 설명은 넘어가고 Q&A가 좀 밀린 관계로 Q&A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9,8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800달러에 위치하고 있고, 일단은 채널 박스 중심이 이제 11,000달러고요. 11,000달러 아래 박스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지금 이제 이탈을 해서 일단은 9,355달러에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12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일 이평선 지지받고 지금 반등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여기 더 그렸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 삼각수렴에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삼각수렴에서 안에 작은 삼각수렴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제 추세선 하나 더 그려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했다가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일 이평선, 초록색 5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지금 떨어진 모습인데, 일단 이 추세선은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다. 이 추세선은 아직까지 돌파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모습이 만약에 이 모습을 2017년도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2017년도 말 비트코인 고점 쌍봉 찍고 흘러내려서 6,000달러에서 지지받으면서 장기간 이제 수렴을 했죠. 그리고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하락.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4월, 그러니까 1, 2, 3월 달 저점을 높이면서 쭉 올라와줘서 4월 달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파.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랙탈 이론이라고 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 움직였던 그 모습이 이렇게 4시간 봉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프랙탈 이론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 고점 찍고 흘러내려서 6,000달러까지 내려오고, 6,000달러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121 이평선을 안 그렸는데,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면 지금 아까 저항 맞았던 그 라인이 여기 이제 맞고 떨어진 라인이요. 이 라인이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121 이평과 이제 201 이평, 이렇게 121 이평, 201 이평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이. 그래서 4시간 봉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나왔어요. 4시간 봉에서도 이 4시간 봉 122평선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차트 이평선도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52평선 이렇게 초록색 52평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주봉에서 이때 주봉으로 다시 고쳐볼게요. 주봉에서 보면 이때 이제 4,200달러 돌파하면서요,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4주간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습니다. 쉰 자리가 어디냐면 5,400달러, 5,500달러 이 자리 넘지 못하고 이때 쉬면서 여기서 또 재차 하락할 거다, 이 라인 넘지 못하고요, 하락할 거다, 이제 그런 의견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이때 50주 이평선 돌파시켜주면서 이렇게 상승해 주다가 중간에 한 차례 이제 쉬었죠. 한 차례 쉬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4시간 봉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보면 1파 나오고 2파 쉬고 있는 거다, 4시간 봉에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 1파 상승 나오고 지금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제가 아까 오전에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지금 쉬고 있죠. 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초록색 52평선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은 이와 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때 매물대가 많았던 라인, 이 6,000달러 라인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같은 형태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작은 삼각수렴의 중심,
지금 여기서 1050달러로 이제 보이는데, 1050달러를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50달러를 그냥 돌파해 주고요. 오히려 이제 저항은 지금 이제 200이평선 지나가는 1500달러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11,000달러. 11,000달러가 이제 박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11,000달러가 오히려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엘리엇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11,000달러 이 정도까지 아니면 11,000달러까지 이제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1,900달러, 1,926달러 이 라인까지 이제 올라와 주고 여기서 지금 이 큰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 상단 추세선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쉬어준 다음에 이 쉬어주는 게 지금 주봉에서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6월달 고점 맞고 쉬는 그러니까 1파가 끝나고 지금 쉬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4시간 봉에서도 나올 거다. 4시간 봉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쉬어주고요. 쉬어준 다음에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파, 큰 1파, 2파, 3파 되면서 이제 이 추세선을 넘겠죠. 넘고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가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 작은 그림에서 비트코인 차트의 움직임이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제 의견이고 여기서 이제 김민규님이 비트코인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올 상반기 상승 각도에 너무 집착하시는 듯 합니다. 17년 초반과 올 상반기는 각도 빼고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특히 17년 초반은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고 지금은 전고점 밑에서 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도는 언제라도 누워버릴 수 있습니다. 누워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은 15년 연말 16년 초랑 비교하거나 16년 여름과 비교하거나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이유를 더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제, 15년 연말하고 이제 김민규님은 16년 초랑 이제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이거는 4년 주기설로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감기 사이클로 해서 4년, 2017년 말이 불장이었으니까, 그러면 2021년 말이 불장이 되는 그 이제 시나리오로 제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예전에도 이제 한번 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규님의 의견은 뭐냐면 2015년 말 지금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 다지고 올라왔던 지금 이제 여기로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이제 보자는 거고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12월이나 가서야 단기 고점 13,800달러를 돌파 후에 내년 상반기 반감기 기대감을 안고 전고점 터치 후 아주 깊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전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아주 깊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아마 이제 12,000에서 13,000달러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는 조정받은 거 회복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내년 연말이나 2021년 초에 다시 전고점 2만 달러를 돌파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민규님 의견대로 차트를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년 이제 내년 반감기에 맞춰서 전고점 가고요. 내년 반감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내년 반감기라고 하면 2020년 이때에서 전고점을 내년 반감기에 맞춰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잠깐만요. 2021년 초에 전고점 2만 달러를 돌파한다. 그래서 2021년 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수직선 체크한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당겨 볼게요. 당겨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 다시 그릴게요. 이 수평선을. 그래서 지금 2021년 초 이때 지금 2021년 초에 전고점을 넘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럼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이제 2015년 연말로 보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반감기에 맞춰서 한번 전고점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조정을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뭐 전고점 올라와서 터치 한번 해주고 다시 깊은 조정 뭐 12,000, 13,000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이제 넘어가는 뭐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2021년 1년간 쭉 계속 상승해서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습니다. 예, 그래서 15만에서 뭐 3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15만 달러가 이제 채널 중심이고요. 30만 달러는 채널 상단이 되니까 2021년에 15만 달러 채널 중심에서 뭐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김민규님 의견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이렇게 채널 4분의 1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 그림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방장님이 올 상반기 높은 각도에 집중하셔서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희망이 큰데 그대로 안 되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횡보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13,800달러 겨우 돌파하는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뭐 서줄리아님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답변을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보니까 찰리 쿠퍼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4년 주기설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4년마다 한 사이클이 돈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 의견도 제가 여러 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20주 이평선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김민규님 말씀은 뭐냐면 자꾸 이제 20주 이평선이 꺾이는 지금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각도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누워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꺾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냥 좀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좀 지워볼까요? 잠깐만 이것도 지워볼게요. 이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평행 채널 그렸던 게 이렇게 2017년도 그리고 지금 그린 평행 채널이죠. 이 평행 채널 그린 게 뭘 기준으로 그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20주선에 맞춰서 이제 그린 겁니다. 20주선에 맞춰서 이제 그린 거. 20주선에 바닥이 닿게끔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주봉에서 보셔도 되고 일봉에서 이제 120선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주선에 따라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렸어요. 좀 더 이제 또 가파르게 이렇게 뭐 가파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이걸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차트를 이걸 만약에 1번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2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3번과 지금 현재 이제 20주선 위치 따라서 이제 20주선 각도 그대로 이제 붙여서 그린 겁니다. 지금 뭐 제가 따로 이게 이 평행 채널을 다른 각도로 그린 게 아니라 20주선에 맞춰서 그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3번과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번보다는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여기서 이제 김민규님 의견처럼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까 이제 이렇게 뭐 눕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20주 이평선이 누워질 겁니다. 이렇게 꺾일 건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채널을 3번 채널과 비슷한 채널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1번보다는 그래도 2번이 비슷하지 않냐 이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1번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0주선을 완전히 주봉상 이탈을 해서 복 마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한 2, 3주간 복 마감이 20주선을 이탈한 상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1-1한 제가 집착 안 하고 처리할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처리할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딱 봤을 때는 지금 이 3번 채널 현재 상태의 채널 모습이
1번과 2번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2번이 좀 더 비슷해 보이지 않냐, 각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4년 주기설로 그러니까 다른 그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도 아까 물론 이제 의견 주신 부분도 분명히 그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때는 전고점을 넘어갔던 자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김민규님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2017년도 이 모습은 이때는 전 고점을 넘어간 자리고 지금은 전 고점을 넘지 못한 자리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의견도 분명히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 고점 넘고 안 넘고 그거를 빼고 그냥 차트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3번 차트는 1번 채널과 2번 채널 봤을 때 이제 2번과 좀 더 흡사하다. 그렇다고 하면 2015년 패턴보다 15년 16년도 패턴보다는 2017년도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제 예전 영상을 이제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1-1한과 이제 1-2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계속 봤는데 그때 이제 1-1한 조건이 뭐였냐면 2019년 그 3월 달 안에 20주선이 상방으로 턴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1-1한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제 4년 주기설로 진행할 거라고 하면 급하게 이 20주선을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을 좀 더 바닥에서 보내주고 돌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뭔가 이제 스케줄상 시간이 좀 급하다. 세력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좀 압축해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거냐,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1-1한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밑에 찰리 쿠퍼님이 써주신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도 많이 드립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상 여기에서 암호화폐가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조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도 말씀드리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금차트,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위안화, 원화, 이런 차트들, 각 나라의 법정화폐들의 차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의 부자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위안화, 만약 그 위안화 자산이 뭐 진짜 좀 부자여서 뭐 1,0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위안화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7위안을 넘어간 시점에서 이게 언제 뭐 8위안, 9위안 넘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산이 그냥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데 이거를 금으로 또는 달러로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이제 갖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릴 것인가? 그 자산가들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7위안을 넘어갔잖아요. 벌써 올해 넘어갔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또 이제 환율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원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4년 주기설로 1, 2년간 바닥을 기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거는 좀 쉽지 않다. 계속 말이 헷갈리는데 좀 어렵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쿠퍼님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신 시점과 패턴은 이해가 가나 그 당시 2015년 16년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브렉시트, 미국 채권, 무역전쟁, 베네수엘라 및 터키, 홍콩 시위 문제, 위안화 환율 문제 등 상대적으로 지금이 법정화폐와 다우 같은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위기 직전의 시기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시점이 15년, 16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경제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시기는 단기적으로 8년 주기의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 아직 한 번도 온 적 없는, 물론 이번에는 8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 채권의 30년 넘는 장기 버블의 터짐, 그리고 특히 머니터리 시스템 변화 시점 등 엄청난 금융 사건들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분명 현존하는 돈이 다른 곳으로 시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측보다 예방이 늘 중요할 듯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찰리 쿠퍼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차트랑 다우 차트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 차트가 지금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월봉에서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봉에서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10년인데 이 120월선을 봉 마감 자체를 깨고 내려온 적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이 120월선을 봉 마감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깼는데 이게 깬 게 언제냐? IMF 때 이때 이제 깼다라는 겁니다. 이때 깨고 나서 한번 반등 준 다음에 내려오는 이 빨간색 20월선 맞고 급락해서 조정을 받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정받은 기간이 보시면요. 97년도 7월에서 98년도 1월이니까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일단 800포인트에서 340포인트까지 빠진 겁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반등 나왔다 또 빠졌어요. 또 빠졌고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그 이후에 그럼 경제 위기가 얼마 만에 맞느냐?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첫 번째는 보통 상승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는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실제 주식시장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보통 채널 바닥을 찍는 게 언제냐?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6개월, 길게는 9개월이 된다라고 하면 채널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주식시장에서 이 나온 돈들이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금이라든가 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런 시장으로 저는 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모습 자체가 2015년도, 16년도 모습보다는 2017년도 모습까지 흡사하고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찰리 쿠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15년도, 16년도와는 다른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 문제도 그렇고요.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위안화 슈팅 나온 부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브렉시트도 있죠. 브렉시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 다 쭉 스케줄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아래로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위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잠시만요. 나일강님 이제 4년 주기설 이렇게 써줬고 디와이리님이 경제 상황 특히나 중국발 금융 개방이 목전이라 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 봅니다. 미국은 물건을 팔아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로 사는 나라이고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서 가져오는 이득을 뺏어내야지 끝이 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써줄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이건 패권 전쟁이고 패권을 완전히 미국이 다시 가져왔을 때 끝이 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모든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지만이 이 싸움이 끝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이제 스케줄들이 다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앞으로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 그 일본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기로 했잖아요. 세금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래서 그 세금을 매기는 그 시점 전에 한 차례, 한 사이클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요. 저도 이제 조정받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다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또 차트를 보는 게, 제가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의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제 금 차트도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도 그렇고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여기서요. 터키 리라와 차트 같은 움직임으로 됐을 때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눌러주고 이 채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존 메가피 그 형님의 말대로 진짜 2020년 말에 100만 달러를 만약에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제 그게 가능. 물론 이제 그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결국 채널을 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널을 넘는 그림으로 진행됐을 때는 어떤 그림으로 진행되겠냐라고 하면 이 터키 리라와 차트 같은 이렇게 채널을 넘어가는 이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저는 비트코인도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김민규님 의견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그러면 이제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은 주봉 달러 차트에서 1년짜리 장기 저항선을 5월에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만든 뒤 계속 하락해서 지지선 재테스트를 3주째 하고 있네요. 이번 주는 0.255달러 위로 마감하면 잘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끝날 텐데 예전에 BSV에서 이러다가 큰 폭등이 맞던 패턴처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짜리 장기 저항이었던 선이기에 밑으로 돌파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그 선 따라서 조금씩 내려오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야옹님 의견만 잠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 차트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이 이제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이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이때는 이제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된 이후에 2018년에도 지금 이 0.25달러 이 라인은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고 깨지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제 BSV 달러 차트 말고 이제 그냥 원화 차트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있다가 50일선 넘어가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JA 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위터의 해외 분석가들 중에서도 8,500달러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물론 그 이후는 상승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추가 조정이 오든 안 오든 홀드가 답이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물론 이제 8,500달러에서 더 추가적으로 조정 받는다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대부분 진짜 8,500달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8,500달러에서 반등 나와서 만약에 목표를 뭐 2만 달러 보는데 우리가 조정치는 뭐 10%에서 15% 그리고 상승 목표는 수익은 뭐 100%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도 이제 홀딩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이 강님이 의견이 뭐냐면 지금 잠깐만요. 지금 8,500달러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20주선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8,500달러보다는 이제는 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주선이 이번 주에 올라와서 현재 위치가 20주선 위치가 이제 9,35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9,350달러 찍고 이제 반등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아까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지금 비트코인 이 주봉 모습으로 프랙탈 이론으로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안 되고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9,350달러를 터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9,350달러에 이제 20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즘 흐름이 워낙 변칙적이어서 음봉 마감이 반드시 하락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장님 말씀처럼 세계 정세가 날이 갈수록 혼란해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최근 인도 부유층에서 비트 구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엔 벡트 오픈이 있고 10월엔 영국 브렉시트가 있어서 유로존의 혼란은 9월부터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행히 리플 스웰이 11월에 있는데 지금 자리가 진바닥이라는 전제하에 9월, 11월 리플의 큰 상승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리플 차트상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의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야옹님도 의견 주셨고요. 빠질 자리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또 이제 11월 달에 스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 진행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 말고 제가 내일 뭐 1부 아니면 2부 영상에서 리플 차트, 달러 차트랑 그리고 이제 BTC 차트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같이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잠부나무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벡터 오픈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 오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제 ETF 승인도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4년 주기설보다는 뭐 이런 이유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좀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봤고요. 이강성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강성님이 차트 초보라서 직접 분석하기보단 여러 인플루언스나 유튜브 분석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비트 분석 중에 차트를 반전시켜서 분석한 걸 봤는데 상승 쐐기형처럼 보이더군요. 차트 모양이 너무 깔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 반전시킨 차트니까 결국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추석 끝날 때쯤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 터닝포인트가 작년 11월처럼 수직 낙하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보면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이제 이거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3,900달러까지 올라오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거꾸로니까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멀리서 보면 이 그림이 여기서 어디로 갈 것 같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할 것 같지 않냐. 그럼 상승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게 여기 보시면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다. 이게 여기서 상승한다는 거는 반대로 떨어진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 차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차트를 놓고 분석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도를 합니다. 그게 뭐 장기적인 관점이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여러 관점이어서 완전 정반대의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다시 빠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림판에서 지금 어떤 차트냐면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이 차트를 제가 이제 복사해서 프린트 스크린 해서요. 이거를 이제 그림판에 붙인 다음에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볼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아까 그분이 이제 의견 주신 거는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채널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그림판을 잘 안 써서 이렇게 채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고, 이 채널을 돌파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에서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렸던 거에서 뭐 추가적으로 손대지 않고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것 뿐인데, 이렇게 보면요, 오히려 이 지금 121선, 이 검정색 121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121선 맞고 오히려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폭락할 것 같은, 지금 이 검정색 121선 맞고 이게 지금 121선이 저항 맞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차트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거랑 아까 이제 또 그분이 그린 거는 또 실제로 이제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그려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 이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장인가. 이 점만 파악하시고 채널 하단에서 입성하신 분들은 스캠이 존버하시면 승산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엊그제 리플 채널 상단 8만원. 저는 이제 그 75달러 이야기하신 아마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닥과 고점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생각해 봅니다. 2008년 모기지 사태로 폭락할 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민고충 처리반인가 주식 상담이었는데 부동산을 두 채를 풀 대출해서 주식 천장에서 투자한 분이 절규였는데 아마 그분은 이자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했을 거라 보여지네요. 만약 장기로 버텼다 하더라도 본전이 오기 전에 털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점은 스캠이 아닌 이상 채널 바닥에서 주워서 존버하면, 장기전하면 무조건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시장은 성장성이 어마무시한 시장입니다. 불과 2달간의 조정으로 멘탈 나갈 필요도 없고 장기전으로 8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 창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점 매수해서 생고생만 하지 않는다면 1, 2년 내에 다들 부자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셨고, 맞습니다. 맞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분명히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급한 돈을 이제 땡겨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리플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금 조정 생각해 보면 2달, 3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한 2달 이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찍 좋은 타이밍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도 그 전에 다 털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 뭐 비트코인 2011년도에 비트코인 8달러, 2달러 이때 들어왔던 분들도 결국에 10달러에 샀다가 8달러에 손절하고 2달러 보고 좋아했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2달러에 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본전되면 8달러 올라오면 거의 다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8달러에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흔들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흔드는 과정에서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다 나오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상승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채널 바닥에서 내가 들어와도 결국에 손해봤다가 본전되면 거의 다 정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송기봉님 이제 의견 받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베티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이 신권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민들은 CCTV에서 말하는 대로 새로운 화폐 모양에만 관심이 있네요. 하지만 이면에 중국이 미중 경제전쟁에 대비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산당은 국민들 몰래 돈을 많이 찍어내도 국민들에게 이쁘게 표현하면 좋은 모양으로 잘 속여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이렇게 이제 막 써주시고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중국 신권화폐 사용 시작됐다. 그래서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됐다. 뭐 크게 이제 변화되진 않았는데 뭐 이제 몇 가지 위조 방지 기능이라든가 몇 가지 그림이 살짝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민들이 관심을 돈을 찍어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뭔가 이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관심을 안 두게 만들고 오히려 이런 그냥 표면적인 의미 없는 이게 사실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거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닌 건데, 그리고 디자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위안화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약에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오히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국민들을 중국 국민들을 뭔가 이제 현혹한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부 이제 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 그 당원들이라든가 뭐 중국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실제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갈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경제 튼튼하다. 이게 아마 IMF 만약 중국이 IMF 터진다라고 하면 그 IMF 터지기 직전까지도 중국 경제는 튼튼하다,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자 IMF에 손 벌리기 직전까지도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중국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앞에 부분은 잠깐만요. 앞에 읽어볼게요. 작년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러시아, 중국 등은 몇 년간 금 사재기를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미국채를 털어내면서 금을 선택했는데 지금까지의 금 선물 시장은 오히려 아래로 빠지고 있었으니 누가 승리자인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금 사재기를 했으니 달러 가치 훼손은 당연하다고 보이며 매도된 국채는 미국의 일반 국민이 매수 주체가 되어 매수를 해 주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 지위는 약화되었고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보면 금을 매수한 주체가
승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패권 지위 하락.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전략과 전술, 수작지를 펼쳐 다시 패권국 지위를 갖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쓸 텐데 그 대안이 무엇인가? 암호화폐가 아니면 무엇일까? 다른 미국 애들 작전이 무엇이 있을까?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시장, 금과 암호화폐, 금과 비트코인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금을 생각했을 건데, 만약에 금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 가격을 이제 눌러놓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금을 매집할 수 있게끔 허용하지 않았을 거다. 결국에는 금 가격도 올라가긴 할 건데 금 가격의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을 만들어내서 그 달러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 달러 가치 훼손으로 패권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패권 지위를 가져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제 암호화폐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저는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약간 의견이 분분하니까 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어차피 포지션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이라든가 뭐 스텔라루멘,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가 그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가치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베티 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 imgur.com, imgur.com 이 사이트가 XRP 그 코일 이 투자한 사이트라는 거 아시죠? 저 몰랐는데 무료 이미지 호스팅 개념을 넘어 컨텐츠 수익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 플랫폼입니다. 해밀리 회원분들 많이 써야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저 몰랐고 이제 내용을 써주신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지? 네, 잠깐만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 코일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게 이제 2019년도 6월 27일 기사입니다. 6월 27일 기사고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 코일이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IMGUR을 구축하는데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해당 플랫폼은 프리미엄 회원 전용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컨텐츠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코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리플의 전 CTO 스테판 토마스가 IMGUR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걸 이제 뭐 이미지 UR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사이트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이 사이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줬고 지금 이 사이트 많이 이용하십니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 컨텐츠 올린 거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XRP와 뭐 연동돼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XRP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XRP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QQQQDKK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빗썸 기준 비트코인 보니까 요 며칠간 2019년도 최고 거래량 실렸네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고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세력이 매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 거래량이 3파 상승 초입을 알리는 신호탄이길 바라봅니다. 이번 2개월간의 긴 조정은 과거의 조정보다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만큼 달나라로 갔으면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빗썸 같은 경우는 약간 가두리 뭐 자전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거래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짜 이게 진짜 거래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거래량이 실릴 때 거래량이 이제 언제 실릴 것인가 바닥에서 주요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난 이제 4월달에 4,200달러 돌파할 때 그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3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빗썸보다는
뭐 바이낸스라든가 좀 더 큰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가 좀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런 거래소에서 뭔가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신뢰도는 좀 높아질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성진님이 태국 거래소 bx.in.th 이 사이트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써보질 않아서 혹시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산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9월 5일까지 출금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태국 거래소 bx.in.th 이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금을 9월 5일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문제가 뭔가 정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 지금 리플이 SEC 2019년 OECD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포럼에 라이브 무대에 올라간다 라는 내용이고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블록체인에 관한 OECD 정책 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가지 세션에 리플 이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세션에 참여를 하는데 첫 번째 세션 그리고 두 번째 세션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또 리플 멤버 말고 또 이렇게 중요 인물들 뭐 뱅가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월드뱅크 관계자도 참여하는데 여기 이제 또 리플 관계자도 같이 이 세션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은행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 이런 포럼에서 정책 포럼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리플이 이게 과연 그냥 일반 그런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을 좀 높게 평가하고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이거는 세력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라든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돈을 투입을 해서 회사를 암호화폐 회사를 만들고 이걸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통화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리플과 비슷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어떤 정책 포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에 이거는 뒤에서 배후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건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 실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후발주자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 생태계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17년 말 불장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익 올리신 분들이 도박에서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와 같은 인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를 견뎌낸 그야말로 철인이 그분들이었습니다. 17년 9월경에 처음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하고 난 후 이게 마지막 하락일 거야. 곧 상승이다. 확신을 수없이 했지만 결과는 현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분들이 14년, 17년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직 19년이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주식장에서 3개월, 6개월이 코인은 1개월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연말까지 거의 1년 이상 시간이 흐르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몇 번 더 하방을 가더라도 그 끝에 달콤한 결실은 소수만이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브라운님이 저는 정확하게 이제 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야 돈만 넣고 기다려서 돈 쉽게 벌지 않았냐 뭐 리플 뭐 300원 400원일 때 사서 리플 뭐 4,000원 만원일 때 팔아가지고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돈 쉽게 벌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뭐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내가 내 돈을 여기에 넣고 이 흔드는 과정을 몸소 이제 겪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못 견딘다는 거죠. 못 견디고 이거를 버티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원래 전나구가 이 하락장에 들어온 게 그 채널 바닥에서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전나구가 아니라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 채널 상단까지 내가 목표치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전나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전나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2만 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5% 정도만 전나구가 돼도 성공이다. 그럼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나구 채널 상단까지 뭐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6만 달러, 리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뭐 10,000원 이상, 10불 이상 올라가는 그 채널 상단까지 이 암호화폐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5%가 아니라 한 1%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 큰 결실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